이 얼굴은 나라를 망하게 할 상입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 백운학의 비밀.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비수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자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1881년 겨울 한양 어느 골목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에서는 눈, 코, 입, 귀 9개의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유봉.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운학, 흰 구름 속을 나는 학처럼 세속을 초월한 자. 그는 대원군도 무릎 꿇린 조선 최고의 관상가였습니다. 그가 7살 아이를 보며 절을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그 아이는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종이었습니다. 그가 한 여인의 얼굴을 보며 경고했을 때 대원군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 민비는 결국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 정확한 예언 때문에 죽어야 했던 한 남자 백운학 박유봉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예언한 애꾸는 관상가의 비극 지금 시작합니다. 1813년 경상도 청도 박유봉은 양반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이름뿐 먹고 살기도 빠듯한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봉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죠. 저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 7살 유봉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은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뭔가 있어. 귀신 신기 아닐까? 하지만 유봉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다르게 봤습니다. 이놈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관상은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야. 그렇게 유봉은 관상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박유봉은 원래 무과에 급제한 무관이었습니다. 1837년 24살의 박유봉. 그는 칼을 들고 무과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무관이 된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 아니다. 무관으로서의 삶은 권력자들의 개 노릇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힘은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읽는 것. 그것이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박유봉은 관직을 버리고 운문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승은 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상전편. 중국 명나라 때 편찬된 관상학의 최고 비전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책이었죠. 세상의 모든 얼굴에는 운명이 새겨져 있다네. 노승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 운명을 잃는 자는 자신의 운명도 피할 수 없다네. 유봉은 3년 동안 운문사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전편을 완벽히 마스터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과거와 미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재능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1862년 박유봉은 49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운학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관상술은 이미 한양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백운학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험악했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내 아들의 관상을 봐주시오. 그 남자는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당시 대원군은 권력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왕족이긴 했지만 가난했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명복. 훗날의 고종입니다. 백운학이 운영궁에 들어섰을 때 11살 소년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복이었습니다. 백운학은 그 소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백운학 전하를 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11살 아이한테 무슨 짓이야? 대원군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백운학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4년 안에 왕이 될 관상입니다. 눈썹은 1월이요. 코는 잔악입니다. 이마에는 용의 기운이 서려 있고 귀는 하늘의 명을 들을 형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운학이 명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의 손금에는 왕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천명입니다. 대원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왕이 되려면 철종이 후사 없이 죽어야 했고 그 다음 순위로 명복이 지목되어야 했습니다.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백운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감 이 아이를 잘 준비시키십시오. 4년 아니 정확히는 3년 8개월 후입니다. 1863년 그리고 정말로 1863년 12월 철종이 후사 없이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대왕 대비 조씨가 명복을 지목했습니다. 1864년 1월 21일 명복이 즉위했습니다. 고종황제 백운학의 예언이 적중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3년 10개월 만에. 대원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즉시 백운학을 불렀습니다. 선생의 해안이 이 일을 만들었어. 대원군은 엄청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복채로만 무려 3만 냥,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땅까지 하사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백운학은 하룻밤 사이에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백운학이 명복을 처음 봤을 때 사실 그는 또 다른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되면 조선은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고종 즉위 후 백운학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원군은 그를 곁에 두고 모든 인사를 상의했습니다. 이 사람 등용해도 되겠소? 백운학이 얼굴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2년 안에 배신할 관상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2년 뒤 역모에 가담했습니다. 백운학은 단순한 관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대원군의 정보기 관장이었습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적인지, 누가 오래 살고 누가 곧 죽을지 그의 판단은 곧 사형선고였습니다. 이 시기 백운학을 둘러싼 야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대신이 백운학을 찾아왔습니다. 선생, 제 관상 좀 봐주시오. 백운학은 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금 돌아가십시오. 제가 볼 수 없는 얼굴입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백운학은 침묵했습니다.
그 대신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3개월 후 그 대신은 영모죄로 처형당했습니다. 백운학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애꾸는 영감이 날 봤어. 끝이야, 끝이야. 어떤 이들은 백운학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운학은 오직 대원군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박유봉은 스스로 눈을 찔렀을까요? 1865년 어느 날 백운학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살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의 판단으로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그 업보가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상전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기가 눈에 서리면 그 눈이 스스로를 죽인다. 백운학은 떨리는 손으로 비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봤다. 이제 절반만 보겠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백운학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한쪽 눈을 포기함으로써 살기를 줄이고 남은 인생을 연장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큰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866년 고종은 15살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아들의 혼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중 한 명으로 민씨 가문의 딸이 거론되었습니다. 바로 민자영, 훗날의 명성황후였습니다. 대원군은 백운학을 불렀습니다. 이 여인들의 관상을 보시오. 백운학은 후보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첫 번째 여인, 무난합니다. 두 번째 여인, 현명합니다. 세 번째 여인, 온화합니다. 그리고 민자영이 들어왔습니다. 백운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 어떠시오? 대원군이 물었습니다. 백운학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이 여인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이 여인은 백운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주지상입니다. 여주지상, 여자가 주인이 되는 관상, 즉 이 여인이 왕비가 되면 나라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 여인의 눈빛을 보십시오. 호랑이의 눈입니다. 이마를 보십시오. 남자도 감당 못할 야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보십시오. 이 입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백운학이 속삭였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는 피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왕비가 되면 조선에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대원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대비가 이미 민자영을 점찍었습니다. 게다가 민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자영을 왕비로 삼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선생 내 판단을 믿어주시오. 이 여인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오. 백운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그럴 수 없습니다.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1866년 3월 민자영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백운학은 그날 운영궁을 나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민담에 따르면 그날 밤 백운학은 하늘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조선이 망한다. 내가 봤다. 저 여인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의 예언은 서서히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대원군 집권 10년차 민비는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점점 민비에게 기울었습니다. 대원군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비가 백운학을 불렀습니다. 선생, 저의 관상을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백운학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본 관상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민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하죠. 선생, 제 편이 되십시오. 대원군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선생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는 해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복제로 5만 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삼품 관직까지.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운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저는 대원군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민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선생. 백운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1873년 11월 대원군이 실각했습니다. 민비의 승리였습니다. 백운학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복채로 받았던 땅은 몰수되었습니다.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원군의 책사였던 남자,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늙은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시기 백운학은 거울을 보다가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사기를 본 것입니다. 관상가들이 말하는 사기는 얼굴이나 눈빛, 음성, 몸의 색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에 단절된 기운을 뜻했습니다. 죽음의 기운.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비수를 들었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이 눈마저. 그는 남은 왼쪽 눈도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겁쟁이로구나. 백운학은 비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관상가가 자신의 운명조차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에. 1881년 12월 한양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68살의 백운학은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남자, 이제는 끼니조차 거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백운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이 백운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독살로 추정됨. 범인 미상.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명령했는지, 왜 죽였는지. 백운학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비밀을, 민비의 음모를, 조정의 부패를.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백운학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원군도, 고종도, 그 누구도. 한때 그를 찾아 줄을 섰던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청도 고향에 묻혔습니다. 비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례 후 한 달 뒤 안양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운학이 살아있다. 종로에서 봤다. 아니다. 남대문에서 봤다. 그리고 정말로 백운학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백운학이 한양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29명. 기록에 따르면 무려 29명의 가짜 백운학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백운학이라는 이름은 이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백운학은 이미 차가운 땅 속에 있었습니다. 백운학 박유붕.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정확한 관상가였습니다. 고종의 즉위를 예언해 꼬민비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적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백운학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신상전편을 마스터한 그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눈을 찔렀던 겁니다. 보지 않으면 피할 수 있을까? 알지 못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청도에는 백운학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무덤조차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집니다. 너무 정확한 예언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그 예언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남자. 백운학의 마지막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조선은 망한다. 나는 그것을 봤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1910년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백운학이 민비를 처음 봤을 때부터 44년 후의 일입니다. 조선을 예언한 애꾸는 관상가의 비극. 백운학 박유붕의 이야기였습니다.